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벌써 어느덧 1분기의 마지막 날 3월 31일 수요일 날 아침이 밝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하늘도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태양이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3월 분기 마무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1분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도 많은 그런 시점이지만, 그러나 오늘 미국 시장에서도 확인이 되듯이 명확한 점 하나는 경기는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해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자체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과연 어떠한 면면이 흐르고 있는지를 좀 파악해 본다면 현재의 판세를 읽는 데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어서,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중요하진 않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 이면에 어떤 흐름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시간 한번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잘 쫓아오시기를 바라고, 증시각도기 1분기 마지막 3월 31일 미국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각도기 TV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댓글 천사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제가 이제 발끈하니까 댓글로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여러모로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덕분에 저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 같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 10만 금융전사가 만들어지겠죠.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10만 금융전사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보고 90세까지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 일단 몸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자전거도 열심히 타고 허리에 둘러진 타이어도 빼고, 그러면서 건강을 관리해서 오래도록 한번 해보죠. 오래도록 하시면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 있으니까 느긋하게 길게 보시고 하십시오.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된다는 조급함은 여러분을 꼴창에 빠뜨리니까, 조급함만 버리신다면, 그리고 길게나 5년 10년 공부하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너무 좋아서 미안해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아, 나만 너무 좋아서 미안해.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있고요, 미국은. 그러면서 또한 경기 회복감도 지속되고 있고, 상당히 가파르게 회복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있나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3조가 아니야 3에서 4조 달러래. 이게 1년 예산이 5조라니까요, 여러분. 한국으로 따지면 한 300조짜리 지금 인프라 부양안이 나온 거라니까. 300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얘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장중에 금리가 튀었습니다. 장중에 금리가 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다우존스는 0.31% 떨어졌고, S&P도 0.32% 떨어졌어요. 나스닥은 0.11% 떨어졌어요. 금리가 올라서 주식시장에 빠졌나요? 에이, 이걸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웃기지. 많이 올랐으니까 빠진 거지. 다우존스 사상 최고치 아니었습니까? S&P도 사상 최고치 근처고, 나스닥 소폭 빠진 건데, 이걸 가지고 막 해석하려고 들지 마세요. 지수 좀 빠진 걸 갖고 너무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면면이 조류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는 정도인데, 어찌되었건 금리가 상당히 튀었습니다. 장중에 1.78까지 튀었다, 너무 많이 튀었다고 생각하니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1.78까지 떨어졌으면 그동안에 금리가 이 정도 올랐으면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우장창창창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우장창창 하나요? 우장창창 안 하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의 옆구리 타이어 뱃살같이 버퍼가 생겼다. 이게 맞아도 안 아프다 하는 이런 맷집이 시장이다. 금리에 대한 맷집이 생긴 건 분명히 맞다라고 보여주고요. 그러나 오늘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달러가 무지하게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엔화 대비로도 0.4% 넘게 강세를 보여주고, 유로화에도 0.4% 정도 수준의 강세를 보여줬다는 게 가장 눈에 띄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대목이 온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되지? 엔화는 한국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이제 어르신분들, 우리가 감히 일본하고 어떻게 경쟁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중요하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드리면, 엔화 약세가 지금 110엔이에요. 달러엔이 110엔. 원화도 같이
약세를 가긴 했죠. 1133원. 근데 엔원으로 따져보세요. 지금 약세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네, 현재 지금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들, 일종의 이건 MMT 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현대통화이론. 그 현대통화이론이 뭐야? 현대통화이론은 되게 어떤 theory예요. 어떤 학적 근거로 그런 아카데믹한 말을 하신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돈 풀기. 이거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돈 좀 풀어보자 하는데 여기도 학적 근거, 아카데믹한 근거는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1번을 보니, 1번의 장기 불황 상황들을 보니, 결국 1번의 장기 불황 상황은 이게 뭘 이렇게 만들었다? 부채가 만들었다. 부채. 부채는 어디서 일어났지? 네, 그렇죠. 부동산에서부터 일어났죠. 부동산 부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부채가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부채 갚느라고, 그 다음에 또 기업들도 부채 갚느라고 어떻게 돼요? 소비를 줄여. 그래서 소비를 줄이는 게 아주 장기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게 지금 1번이에요. 그래서 장기 침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 또다시 부채를 만들어가지고 뭘 한다? 안 된다는 걸 봤어요. 1번에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채로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통화 증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통화 증발을 그냥 국가가 하기에는, 쭈뼛쭈뼛하지. 통화 증발 얘기만 하면 또 막 바이마르 공화국에 니들 그거 모르냐, 지금 여기 짐바브웨 모르냐, 막 이런 얘기 빵빵 터지니까 할 수는 없으니까 낮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채권 발행을 하면서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재정부와 연준이 합의해서 이렇게 한 이런 상황들, 이거 일컬어 그냥 MMT라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에 근거에는 일본의 장기 불황이 분명히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면 교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야, 일본은 그렇게 해도 경기가 살지 않는데 미국은 팍팍 사네? 자, 그러니까 어차피 일본 돈으로 다 일본 채권 들고 있느니 달러 채권은 훨씬 낫겠네. 이러면서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조들이.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게 인프라 투자가 3에서 4조에 대한 이야기를 곧 발표할 것이다. 또 3조까지도 와 했는데 3에서 4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UBS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3년 말에 미국의 재정 적자는 35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월에 현재 기준은 27.9조, 약 28조 달러인데 팬데믹 직후에는 이게 23조였는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재정 적자가 늘어나면 뭐가 될까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뒷골 땡기는 게 하나 있어요. 뒷골 땡기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세금 인상 가능성 없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40만 달러 미만에는 세금을 추가 부과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법인세는 당연히 21에서 28% 오를 것 같고요. 이런 게 쭈뼛쭈뼛하게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이 법인세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쭈뼛쭈뼛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재미난 게 있었어요. 탁 때린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유럽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EU에서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하여 OECD 국제사회와 올해 중반까지 국제적 틀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EU는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디지털세 관련 세부 법안을 공개한 후에 법안을 다듬어서 23년에 발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유럽은 다 뺏겼잖아요.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다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지. 그럼 이렇게 초고속 인터넷 안 되는 나라가 어딨어. 근데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는 그거 준비를 못하니까 몽땅 다 뺏겼죠. 미국 기업한테.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에 물귀신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경기를 다시 미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데 베팅은 지속되고 있는데 컨퍼런스 보드의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게 진짜 대단해요. 109.7이 나왔는데 예상이 얼마였냐? 96.8이었어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죠?
근데 이렇게 뭐냐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같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시장이 이 점을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은 바로 이 점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상 최고가 근처예요.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사상 최고가 근처라는 거.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시장은 언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파죽지세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이런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올라오니까 뭐예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야. 아무리 니네가 안 올린다고 해도 연준이 안 올린다고 해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는 게 시장의 의혹이고 이 의혹이 가시는 일들이 벌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마찰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럼 언제 시장이 완전히 순응을 하겠어요? 네, 기업들의 이익 증가가 빵빵빵빵 터지고 실적 증가가 빵빵빵빵 터진다면 완전히 안심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점은 가격이 싸냐 이 문제를 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미국 시장이 한다면 가격이 싼 주식은 잘 올라가되 가격이 싸지 않은 주식은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도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렌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감안하면서 미국 시장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시점에서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하고 조금 질이 달라졌어요. 로버트 카틀라 델라스 연방은행 총재께서 고용과 인플레이션에서 기준을 충족하면 금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판단은 달력, 그러니까 시점이 아니라 결과에 근거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고용, 인플레이션 그런 지수들이 눈에 보이면 그때는 금리 올리자고 나는 얘기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톡톡 나오니까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 2023년까지 안 올릴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믿질 않는 것이죠. 그런 흐름들이 되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회복은 주식시장이 나쁜 건 아닌데 주식시장에서 몇 가지 아까 이슈가 있는 뭐 세금 이슈라든가 아니면 가격이 높다는 이슈가 있을다는가 뭐 이런 것들은 고민이 될 것이고 이 시점에서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가격이 싼 주식이라든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해서 수혜를 입는 업종들은 그냥 치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엇갈리는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벌어질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IMF의 총재께서는 지금 각국의 정책 지원과 백신 접종으로 올해 후반 많은 선진국 경제 회복세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올해 초 전 세계 GDP 성장률은 이전 전망보다 0.4%를 더 높여서 5.5%를 제시를 했으나 이것도 다시 올릴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미국의 영향이 크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기름을 끼얹을 내용이 하나 뭐가 있냐면 고용 발표가 2일 날 있습니다. 고용 발표가 비농업 고용 발표가 있는데 지금 46에서 100만 사이에 이 레인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한 60만 정도 이상 돌파를 해서 높게 나오면 상당히 시장이 뜨거울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업 뉴스 중에 굉장히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요거까지 말씀드리죠. 폭스바겐이 오늘 급등했어요. 12%. 지금 덕분에 독일은 사상 최고치야. 사상 최고치. 폭스바겐이 많이 올라와. 근데 폭스바겐이 좋은 거는 테슬라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 2025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석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25년까지. 누구 마음대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사업부의 명칭을 뭐로 바꾸느냐. 폭스바겐이 아니고 볼츠바겐으로 변경할 것이다. 볼츠바겐. 재밌어. 유머 가득한 이름 아닙니까? 폭스바겐이 아니고 볼츠바겐으로 변경할 거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재미난 뉴스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도 즐겁게 하루 보내시고, 달러 강세는 신흥국한테는 좋지 않은 뉴스입니다. 신흥국한테는 절대 좋은 뉴스 아닌데요. 근데 한국을 신흥국으로 볼 거냐, 선진국으로 볼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네. 껍데기는 신흥국, 알맹이는 선진국이 한국이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자, 그런 이중적 상황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네, 어떻게 해석할까 궁금해지네요. 오늘 시장도 재미나게 보고 여러분들과 오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활기차고 즐겁게 하루 보내시고 1분기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따 또 오후에 뵙도록 하죠. 인사드립니다. 안녕.